70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저자 고명환. 출판일 2023년 6월 1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삶을 바꿀 수 있다. 책 소개. 저자가 전작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로 수만 명의 독자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책에서 해답을 찾았는가?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는 지난 20여 년간 책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경험을 한 저자가 알려주는 인생 내공이 담긴 책이다. 어떻게 내 삶의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책을 읽고 해답을 찾아내며, 어떻게 인생에 적용하는지 말이다. 책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저자는 목표에 이르기 위한 낙타, 사자, 어린아이 3단계 삶의 실천법을 구체적인 책 읽기 방법과 함께 담아냈다. 이제 막 책 읽기를 시작한 이들 낙타 단계를 위해서는 아침 1분 뇌를 속이는 뇌속임 독서법을, 스스로 필요한 책을 고를 수 있는 단계에 오른 이들 사자 단계에게는 여러 권의 책을 10쪽씩만 읽는 10쪽 독서법을,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어린아이 단계 두고두고 읽을 50권의 장서 컬렉션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 혹자는 저자에게 당신이 하는 말은 다 다른 책에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 그 질문에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맞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책에 있다. 나 역시 책을 읽고 책에서 답을 얻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당신도 책을 읽으면 된다. 저자 소개. 저자 고명환, 코미디언. 지난 20여 년간 책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경험한 저자는 그간 쌓은 독서 내공을 이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어떻게 내 삶의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책에서 해답을 찾으며, 어떻게 인생에 적용하는지 말이다.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누구에게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준다. 삼성, 벽산건설, 메리츠화재 등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협회, 대학교와 초등학교, 전국에 있는 독서 모임까지 책과 관련된 곳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간다. 저자는 현재 식당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필과 강연, 공연 기획과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다음 목표는 엉망진창 도서관을 세워 도서관장이 되는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지난 5월 유튜브 휴먼스토리에 올라온 고명환의 영상은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조회수 100만, 이틀 만에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고 2천여 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뿐만 아니다. 4만여 명의 구독자가 매일 올라오는 10분 남짓한 그의 강연을 듣고 함께 천일간 긍정 확언을 외친다. 이토록 사람들이 고명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의 삶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단단함, 그리고 그 바탕이 되어준 독서 때문이다.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는 지난 20여 년간 책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경험을 한 저자 고명환이 알려주는 인생 내공이 담긴 책이다. 어떻게 내 삶의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책을 읽고 해답을 찾아내며, 어떻게 인생에 적용하는지를 말이다. 책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효용성에서부터 어떻게 읽고 질문해야 하는지, 책에서 답을 찾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았다. 이 책의 서두에서 명환아,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라고 묻는 친구의 질문은 비단 그만의 질문이 아닐 것이다.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고, 대기업에 가라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남은 건 끌려다니는 삶뿐이었다. 왜 공부하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내가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대답의 세상이 아닌 질문의 세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 저자가 말하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자 삶에서 해답을 찾는 방법이다. 읽고, 질문하고, 기다려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니체에게 배우는 낙타, 사자, 어린아이 3단계 독서법. 대기업 CEO가 단독 오찬에 초대하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가게로 찾아오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DM을 받는 고명환. 사람들이 그에게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있다. 바로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책에서 해답을 찾았는가다. 그간 독서의 중요성을 꾸준히 말해왔던 저자에게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는 고명환 독서법의 결정판과 같은 책이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한 정신의 3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그간의 독서 노하우를 결합시켜 낙타, 사자, 어린아이 3단계 독서법을 정립했다. 주어진 길을 묵묵히 버텨내며 끌려가는 낙타,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사자, 무엇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로이 논의는 어린아이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마인드셋과 구체적인 책 읽기 방법을 담아냈다.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인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유일한 길은 독서와 긍정학원. 모두가 쉽고 빠른 길을 원한다. 하지만 쉽다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운동은 힘들지만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운동임을 알기 때문이다. 식당 운영도 그렇다. 육수를 사다 쓰면 편하다. 하지만 힘들어도 직접 육수를 끓여서 쓴다. 직접 끓이면 더 맛있는 음식을 고객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저자는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길이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가장 확실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더하여 매일 아침 외치는 긍정 확언 역시 인생의 선순환을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원하는 것을 쓰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외치는 긍정 확언은 외치는 동안 뇌가 자신을 스캔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자각하게 한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한층 더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단, 남과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꾸준히 읽을 것. 고명환도 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작년에 가게를 두 곳 더 열었다. 하나는 목동에 있는 갈비집이고 다른 하나는 마곡에 있는 메밀박이 메밀국수 플러스 차돌박이 집이다. 그리고 두 가게 모두 최근에야 처음 매장을 오픈할 때 세웠던 목표 매출을 달성했다. 메밀박이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2달하고 8일이 걸렸고 갈비집은 무려 363일이 걸렸다. 하나는 2달, 하나는 1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목표 매출을 달성했다. 당연히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한 달 안에 안 되면 빨리 접어야 한다. 광고를 좀 더 해봐라. 메뉴를 좀 더 늘려보면 어떻겠냐 등 아낌없이 조언을 해주었다. 매일 이런저런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하지만 난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나름 나를 아끼는 분들이 들려주는 말인데도 말이다. 물론 독불장군처럼 아무 말도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다. 자신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만 하라는 것이다. 종이 한 장만큼의 미세한 차이라고. 그렇다. 하지만 그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무슨 일을 하든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건 이유 없는 고집이 아니다. 물론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나의 때는 언제인가라는 두려움은 생기겠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책이다. 문제의식을 품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답은 늘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반칠환 시인의 시세의 첫 기적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나란 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새해 첫 기적 중에서 모두에게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 갈비집은 1년간의 시간이 필요했고 메밀박이는 2달의 시간이 필요했다. 한 가게는 더 노력했고 다른 한 가게는 덜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다. 가게마다 위치의 특성, 메뉴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 하나는 2달 만에 목표에 도달한 반면 다른 하나는 1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소요 시간은 달랐지만 두 가게 모두 목표에 도달했다. 황새는 날아서, 거북이는 걸어서, 굼벵이는 굴렀지만 모두가 한나란 시에 목표한 곳에 도착한 것처럼 말이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걸 쉽게 하려고 한다.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려 한다. 매일 출근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저절로 벌어지는 돈으로 쉽게 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풀리는 인생이 있을까? 쉽다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쉽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은 쉬운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누워만 있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운동을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쉬운 방법이 바로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는가? 쉬운 것만 찾고 쉬운 길로만 가려 하면 몸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진다. 정신도 몸과 똑같다. 어려운 길로 단련하지 않으면 정신도 병든다. 식당으로 성공하기 쉬운 방법은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몸이 편하고 쉬우면 식당은 망한다. 음식의 기본인 육수는 직접 끓이지 않고 쉽게 사다 쓸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식당이 그렇게 한다. 맛의 수준이 똑같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반면 몸이 힘들게 직접 육수를 끓이면 돈은 쉽게 벌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쓰기 전에 어렵게 책을 많이 읽었다. 엉덩이가 아프고 눈도 빡빡하고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책을 읽고 나면 글이 쉽게 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읽는다.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해보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서서 해보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삶은 쉬워진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지 알게 된다. 어려운 길로 들어가서 쉬운 길로 나온다. 이게 인생의 선순환이다. 어렵게 시작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다. 독서는 어렵다. 무엇보다 힘이 든다? 독서가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그만큼 힘든 것이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힘든 만큼 쉬워진다. 영상 강의를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보다 쉽지만 책만큼 효과가 좋지는 않다. 하지만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있어 보라. 단 하루 만에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독서의 힘이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이 생기고 그 어렵던 길도 편하게 느껴진다. 난 지금 육수 끓이는 게 너무 편하다. 식당을 하는 사람 중에 육수를 직접 끓이는 사람이 없으니 내 육수를 맛보면 바로 단골이 된다. 어려운 길이 진정 가장 쉬운 길이다.
쉽게 성공하는 법, 쉽게 돈 버는 법은 없다. 쉽게 성공한 사람은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날아간다.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다. 어려운 길은 고귀하다. 내 희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의 희생을 알고 보상해준다. 난 1000일, 2000일, 3000일 계속 아침 긍정 확언을 외치겠다.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살아온 이유를 찾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도 외친다. 나는 일부러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로 갔다. 러너스 하이 경험하기.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조급함이다. 유튜브를 보면 모두가 금방 몇십억, 몇백억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하고 1년 안에, 한 달 안에 큰돈을 버는 법을 알려준다는 강연이 우후죽순 열리고 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빨리 성공하는 것 같다. 자극을 받으니 나도 열심히 한다. 엄청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고 결과를 바란다. 왜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그리고 며칠 더 해본다. 또 생각한다? 역시 난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한다. 대한민국 전체가 조급증에 빠져 있다. 기다리지 못한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바라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바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러너스 하이, 러너스 하이다. 러너스 하이는 30분 이상 달리기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이다. 보통 심박수가 1분에 120회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니 30분은 뛰어야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쾌감을 경험하면 피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힘이 생긴다. 러너스 하이가 오는 이유는 힘들게 달려온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달린 결과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는 것이다. 조급한 우리는 힘든 과정은 생략하고 러너스 하이만 원한다. 힘든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건은 아래로 떨어지고 해는 매일 뜨고 진다는 절대 불변의 법칙보다 더 정확한 것이다. 과정 없이는 절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문제는 책을 읽을 때도 이런 조급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이유로 독서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 세상의 유명한 책은 모두 읽고 싶어진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을 빨리 읽고 저기 있는 유명한 책을 또 읽고 싶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책이 빨리 읽어지지는 않는다. 나 역시 한때 조급한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때가 사자 단계였다. 조금만 더 읽으면 3000권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욕심에 모든 책을 후루룩 읽고자 했다. 책 내용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무조건 권수만 채우는 독서를 했다. 독서법 학원도 다녀보고 별별 훈련을 다 해봤다. 그러나 결국 빨리 읽을 수도 없고 빨리 읽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독서는 결국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눈만 열심히 움직여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는 게 없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 러너스 하이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을, 그 속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분량을 채운다고 글이 아니다. 그런 글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책을 읽고 생각하며 글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딱 한 줄만 쓰겠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쓰다 보면 어느새 여러 페이지를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아야 빨리 이룬다.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극약 처방식의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 그 마케팅을 하는 동안은 손님들이 북적거리겠지만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그 전보다 손님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홍보 마케팅도 내 식당이 가진 속도에 맞게 해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좇지 말라는 말이 바로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다. 서둘러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무리한 방법을 쓰게 되고 불법적인 행위에 눈이 가는 것이다. 사람마다 때가 다르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들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유롭게 당신의 속도대로 살아라.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인 것이다. 아예 작정하고 책을 천천히 읽어보라.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는 친구는 어느 순간 지쳐서 책과 멀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은 천천히 읽어라.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읽어라. 천천히 생각하며 읽을 때 진정한 내공이 쌓인다. 내공이 쌓이면 점점 더 빨라진다. 걱정 마라. 서두르지 않으면 더 빨리 이룬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당연하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삶, 성공한 이후의 일들에 대한 준비다. 가장 쉽게 와 닿을 예가 연예계일 것이다. 연예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인기를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쟤 왜 저렇게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 이들이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예의 바르고 건강한 태도를 보이던 이들이 한순간에 거만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인상 찌푸릴 일들을 만드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꿈을 달성한 이후에 더 잘 살아가기 위함이다. 인기, 돈, 권력을 가진 이후의 삶. 이걸 독서를 통해 준비해두지 않으면 내가 힘을 가진 이후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조던 B.
피터슨의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힘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 힘이 있다면 욕망을 무제한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고 한다. 그가 쓴 문장을 보자. 하지만 그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 신분이 상승할수록 내면의 어둠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진다. 피와 약탈, 파괴에 대한 욕망은 권력력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중략 권력은 복수를 가능케 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적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을 뜻한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서 목표 달성에 굉장한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인간관계에서도 참고 또 참는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공의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그동안 쌓아왔던 긴장이 풀려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내 안에 어둠이 나오기 딱 좋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무시, 경멸, 비난, 분노 등이 폭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어둠의 힘이 나왔을 때 그 삶의 결말이 어떨지 우리는 역시 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삶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인기를 얻은 이후, 돈을 번 이후, 권력을 쌓은 이후를 준비해놓지 않으면 내 속의 어둠이 나를 갉아먹을 것이다. 아직 성공도 못했는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서 무엇하냐고. 우리는 지금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아니면 실패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성공한 이후의 삶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삶의 3단계는 독서와도 닮아있다.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낙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자, 가장 나답게 자유롭게 논의는 어린아이. 내게 많은 사람이 독서에 관해 질문한다. 책 읽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책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지금 저는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요? 나는 내게 질문을 해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내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 기쁘고, 그 질문이 내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니 행복하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도 그들의 질문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었으니 말이다. 독서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나는 그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아이 단계라 부른다. 이 개념은 철학자 니체에게서 가져왔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들에게 정신의 3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이 책을 읽으며 이 개념이야말로 독서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별 특징을 독서에 적용하면 이렇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다.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하염없이 걷는다. 낙타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짐을 얹고는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낙타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힘들어도 왜 힘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버티며 견뎌내는 것이다. 주어진 길을 가고 끄는 대로 끌려간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다. 사자는 우선 자유롭다. 자신이 목적지를 정하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간다. 두려울 것이 없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 낙타에 비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자는 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경쟁해야 하고 승리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또 사자는 자기만을 위해 사냥한다.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늘 생존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세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다. 아이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긴다. 길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몇 시간을 즐겁게 놀 수 있고 친구가 오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눈다.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욕망도 없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행복한 단계이며 가장 자기다운 단계다. 또한 어린아이는 무한 긍정이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늘 아름답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단계는 어린아이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서의 단계에서는 낙타와 사자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 어린아이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 단번에 어린아이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구체적인 단계별 특징과 삶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의 방법 등을 소개하려 한다. 각자가 처한 단계대로 실천해보면 좋은 독서법이지만 그렇다고 꼭 그 단계대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처음 책을 읽어도 독서 근육이 금세 자란다면 어린아이 단계의 독서법을 실천해도 좋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어도 슬럼프에 빠지거나 책에 흥미를 잃었다면 낙타 단계에서 하는 뇌속임 독서법을 실천해봐도 좋다. 다시 강조하지만 뭐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추어 실천해보자. 노트 말고 마음에 정리하라. 책을 읽다 보면 지금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불안감이 들 때가 있다.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전에 와 닿던 기억 속의 문장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안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읽고 있는 페이지에 몰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여러 책을 읽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내용이 섞여버리는 건 아닌지, 읽은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닌지, 책을 읽으면서 노트에 정리를 하고 완전히 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기억이 안 나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책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몰입하고 마음에 정리한 다음 넘어가면 된다. 마음에 정리된 책의 내용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삶의 해답을 찾아주고 아이디어를 던져줄 것이다. 좋은 책이란 특정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책이다. 읽다가 좋은 문장은 2번, 3번 읽으면서 생각하면 된다. 노트에 정리하지 말고 머리에 정리하라. 1분 후에 까먹어도 상관없다. 독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생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내용을 까먹어도 생각을 통해 사유의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정적인 삶이다. 철학자 탈레스는 수학과 과학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1년은 365일이라는 개념도 탈레스가 만들었고, 수학에서 도형에 관해 꼭 알아야 할 탈레스의 정리도 그가 만들었다. 탈레스에게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탈레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그래서 철학이 밥 먹여준답니까? 이 말을 들은 탈레스는 올리브 차규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역시 탈레스가 엉뚱한 생각만 하더니 하는 짓도 멍청하다며 비웃었다. 다음 해 올리브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고 차규기 수요도 급증한다. 탈레스는 차규기를 빌려줘 큰 돈을 번다. 탈레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탈레스는 돈 버는 법을 몰라서 돈을 벌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벌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인생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쾌락이다. 그 깨달음으로 타인의 성공을 도울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이런 느낌이 돈을 쓰며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좋다는 걸 탈레스는 알았다. 끌려다니는 삶을 살 때는 안정을 추구한다.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작정 돈을 벌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일단 질문을 던진다. 안정이란 무엇인가? 진정 안정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안정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안정 1.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함. 2. 분쟁과 분란 없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한다. 분쟁 이외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를 안정이라고도 말한다. 정의를 보고 이렇게 깨닫는다. 아, 안정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안정을 좇는 삶이 힘들구나. 안정은 한마디로 변화가 없는 상태다. 성자 안젤름 그린의 책 머물지 말고 흘러라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인간은 머물지 않고 변화하며 성장해야 한다. 그럴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욕구는 뇌와 연결된다. 원시시대 인간들은 온갖 야생동물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했다. 안정적인 울타리, 동굴,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동식물이 필요했다. 그 욕구가 안정이라는 감정을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먹고 입고 자고 싶다는 욕구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다.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모험과 도전을 즐기고 계속 변화해야 한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자리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편히 쉬고자 하니 성취감이 사라진 마음의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결국 우울해지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안정적인 삶이란 항상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생의 의미가 충만해진다. 이런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이다.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에 잠겨보라. 나에게 진정한 안정은 무엇인가? 나에겐 지금 이런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다? 안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내게 맞는 안정을 찾아내고 내 삶에 적용해 더욱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상태 말이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 이런 깨우침에 쾌락을 느껴보기 바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무도 대신 해줄 수 없는 행복이다. 도서관은 위대하다. 지쳤다. 사람들이 말하는 번아웃이 왔다. 낚시나 가고 싶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무기력증이다. 지난주에는 전국을 돌며 강의를 했다. 월요일엔 제주에서 1번, 수요일엔 내 고향 상주에서 4번, 금요일엔 부산에서 1번 강의를 했다. 강의와 장사까지 빽빽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지쳤나 보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인 어제는 내 매장 3곳 중 메밀박이만 문을 여는 날이었다. 오후 2시까지 장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긴 다음 낚시터로 출발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결국 낚시터에 가지 못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잠시 집에 가서 잘까 생각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디 가지? 고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내 차는 용산도서관을 향하고 있었다. 평소 자주 가던 남산도서관을 지나 이날 휴관일이었다. 용산도서관으로 가는 길목에 남산돈가스가 있다.
돈가스를 하나 먹고 도서관에 앉아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을 읽는다. 모든 현실은 우리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상상의 힘 중에서. 그렇다. 지금 내 상태는 내가 만든 것이다. 내 생각의 결과물이 지금의 나다. 지난주에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았다. 그래서 지쳤나 보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한 지 딱 15분 만에 다시 열정이 솟아올랐다. 마치 텅 비어있는 기름 탱크에 고급 휘발유가 콸콸 들어오는 느낌이다. 나는 얼마든지 다시 달릴 수 있다는 열정에 가득 찼다. 나중에 올 결과를 떠나 그 순간의 희열을 잊지 못한다. 도서관의 위대함이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우울감을 딱 15분 만에 고쳤다. 고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아이디어까지 만들었다. 독서 시작 30분 후에 고명환의 게릴라 강의 콘서트라는 아이템을 기획했다. 어떤 거냐면 딱 강의 일주일 전에 장소와 시간을 알려준다. 강의는 무료다. 대신 본인이 직접 키운 농수산물, 직접 만든 수제품 등을 가져오는 거다. 물론 그냥 와도 된다? 있으면 가져오는 거다. 그 지역의 특산물과 상품을 소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예전에 전남 고창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직접 재배한 땅콩과 차, 고춧가루 등을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너무 좋았다. 강의 후에 각자가 가져오신 특산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강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난 눈을 가리고 현장에 간다. 몇 명이 와 있는지는 모른다. 눈가리개를 푸는 순간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만약 한 명이 있다면 난 그분에게 안겨올 것이다. 100명이 있다면 오열할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2023년 5월 16일이고 6월에 충남 당진이나 경남 통영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다. 먼저 장소를 섭외하고 일주일 전에 SNS를 통해 공지를 올린다. 촬영은 핸드폰 딱 한 대만 가지고 한다. 쉽게 실행에 옮기기 위함이다. 당진 특산품을 검색해본다. 감자, 꽈리고추, 바지락 등이 유명하단다. 한 명이 왔을 때, 여러 명이 왔을 때, 수백 명이 왔을 때 등등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분들이 주신 감자와 고추를 함께 나누며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고명환의 게릴라 강의 콘서트는 내년에 외국에도 갈 것이다.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앞 카페에서 몇 날 몇 시에 만납시다. 과연 몇 명의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만으로 행복하다. 내가 해온 생각이 지금의 고명환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데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리가 없다. 낚시를 가는 것도 좋지만 낚시는 당장 그 시간에만 좋다.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올 때면 다시 공허함이 느껴진다. 도서관에 앉아 책 읽는 순간은 힘들지만 이런 좋은 생각과 결과를 가져온다.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좋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위대하다. 정신과에 가지 않아도 우울증 약을 처방받지 않아도 15분 만에 치료해준다. 치료와 더불어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준다. 심지어 무료다.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들고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만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위대한 도서관을 만나라. 도서관에 앉아 위대한 생각을 하라. 책을 삼켜라. 당신은 위대하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